네, 해왕사신기 불금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아더스 트레이더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트레이더님, 이번 주 또 다이나믹한 한 주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초보 투자자분들께는 또 어느 때보다 힘든 그런 주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 강의에 어떤 점에 좀 초점을 맞추고 들어보는 게 좋을지 살짝만 공개해 주시죠. 네네. 오늘은 파동 매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건데요. 파동 매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조금 심화학수로 들어가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간략하게 알기 쉽게 편해서 풀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울 수 있는 매매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 오늘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또 오늘도 해외 선물 퀴즈가 빠질 수가 없겠죠.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나갈 퀴즈에 대한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문자 013-3366-8288번으로 문자 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에 10분을 선정해서 아더스 트레이더의 1:1 맞춤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체험권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잡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바로 퀴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퀴즈 주시죠. 네, 퀴즈는요. 투자에 참고할 만한 경제 지표가 아닌 것은 1번 원유 재고, 2번 미국 실업률, 3번 라면 소비량입니다.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문자 바로 보내주시고요. 오늘도 정말 재밌는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문자 참여하니까 꼭 많이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바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올바른 원칙을 확립하자라는 주제로 제가 강의를 드렸는데요. 해외 선물 매매함에 있어 원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해외 선물을 하실 때 원칙도 없고 수익 모델 없이 시장에 참여하는 매매자가 된다면 시장에서 패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항상 원칙에 입각하고 수익 모델에 입각해서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파동 매매에 대해서 좀 한번 배워보겠는데요. 파동 매매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추세 파동 매매가 있을 거고, 단기 파동 매매, 장기 파동 매매, 혹은 파동 바운스 매매도 있을 거고, 혹은 파동 변곡 매매도 있을 건데요. 오늘은 이제 아더스가 주로 사용하는 파동 변곡 매매라든가 아니면 어깨 지지 파동 매매, 그리고 횡보 후 상승, 혹은 하락할 때의 파동 매매 기법에 대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양사신기 아더스 트레이더의 강의 목차죠. 예, 목차인데요. 잠시만요. 목차인데요. 1강 때는 저희가 이제 쌍바닥, 쌍봉 매매 기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했는데 간단히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쌍바닥, 쌍봉의 매수, 매도 이거에 대한 매매 기법을 했는데요. 다음 총정리 시간 5주차 5강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저번 주에는 올바른 원칙을 확립하자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파동 변곡 매매라고 써 있는데 파동 매매 한 3가지 종류에서 한 4가지 종류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 거고요. 4강에서는 추세 스윙 매매와 플러스 심리까지 같이 강의하고요. 5강에서는 전체적인 라인을 총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해양사신 스페셜 때 이제 강의했던 거를 이제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지금 갖고 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주가가 올라오던 주가가 외봉을 만들고 다시 매도가 세력을 이끌죠. 눌림을 주고 다시 외봉을 만들고 다시 내립니다. 이걸 외외 파동, 외봉 파동, 외봉 파동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봉과 쌍봉을 이뤘으니까 이거는 외봉과 쌍봉 파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갈 게 만약 여기서 쌍봉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동일 저항대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다. 그럼 이건 죽은 파동으로 해석해서 외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면 또 쌍봉, 외봉, 쌍봉과 쌍봉 이런 매매 기법이 있죠. 이건 지금 매도를 했을 때고요. 이제 매수를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외바닥과 외바닥,
외바닥, 쌍바닥이고요. 이 두 개는 뭐 같이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쪽은 쌍바닥과 쌍바닥인데요. 과연 그럼 이 파동의 종류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면 어디서 매매를 해야 되냐, 이게 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다음 차트 보시면 바로 중간 라인입니다. 근데 좀 이따 차트를 보면서 제가 그럼 중간 라인에 매매를 하면 다 되는 거냐, 다는 아니겠죠. 그 조건들이 몇 개 있는데요. 좀 이따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요. 그냥 보시면 외봉과 외봉의 이 중간 라인이 보이시죠. 그리고 외봉과 쌍봉의 이 중간 라인에서 매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당연히 이 파동 중에도 힘의 세기가 나타난 게 있어요. 어떤 게 파동의 힘이 더 센지 이런 것도 당연히 있는데요. 다음 차트를 보시면 바로 이런 순입니다. 근데 왜 이런 순으로 힘의 세기가 센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보시면 매수 세력이 올렸는데 매도가 다시 내립니다. 눌림 주고 다시 매도가 내린 거죠. 그러면 매도 세력이 승리한 거죠. 근데 아무런 큰 힘이 없이 그냥 내렸기 때문에 이게 더 힘이 세다. 그럼 이쪽을 보실까요? 쌍봉. 매수와 매도 세력이 서로 많이 싸운 거예요. 서로 이제 힘이 빠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라인에서 걸리는 거는 약수익으로 줄 가능성이 크고요. 다만 이런 식으로 외봉이 사이에 있을 때 중간 매매는 매도 세력의 그 힘이 가장 강력할 때가 이 라인이거든요. 이 라인에서 주가가 올라오면 다시 매도로 끌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차트를 보시면, 자 이건 제가 지금 자주 사용하는 파동 어깨 지지 매매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좀 붙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지지 라인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걸 돌파하고 외봉을 만든 상태에서 매수 세력이 이 매도 세력을 끌어올립니다. 엄청난 힘으로 끌어올리겠죠. 끌어올릴 때 이쪽에 저항 라인을 돌파할 때 등에 타는 겁니다. 저희 주식에서 거래량을 동반하고 저항대를 돌파할 때 상한가 따라잡기 위해서 상한가 때 뒤에 등 타서 이렇게 가는 그 주식의 그런 기법들이 있죠. 이 해선물도 마찬가지예요. 해선물도 이쪽에 그 강력한 저항 라인을 시원하게 뚫어줄 때 등에 타서 수익을 얻으시면 돼요. 그 수익을 얻고 뭐 이 라인에서 청산하시겠죠. 청산한 다음에 2차 매수가 또 가능해요. 1차로 수익을 얻고 다시 올라가던 주가를 다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선진입하지 마시고, 지금 어차피 이쪽에 지지라인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1차로 수익을 얻었어도 내려오는 매도 세력을 다시 지지라인에서 확인하고 다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올라갔을 때 여기서 2차 매수로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1차에서도 먹고 2차에도 수익 나고 수익의 비가 많이 올라가겠죠. 자, 그럼 다음 차트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지라인 이렇게 있는데 인 상태에서 매수가 올린 다음에 매도가 큰 힘으로 내립니다. 내릴 때 이 지지대를 돌파하는 여부를 본 다음에 여기서 바로 등 타서 이런 수익을 창출하시면 되고요. 청산을 여기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여기서 기다리시면 돼요. 2차 매도자에서 기다리셨다가 주가가 올라오면 다시 진입해서 2차로 또 매도에 대한 수익을 창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매도에서도 먹고 2차 매도에서 먹는 거죠. 그러면 30틱을 1차에서 먹고 2차에서 30틱을 먹었으면 60틱입니다. 수익의 비가 극대화되는 겁니다. 아주 유용한 매매입니다. 이거 차트 좀 더 차트 보면서 제가 또 설명드릴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행보 파동 후에 상승하는 그림인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행보를 했다면 내려오던 주가가 이 전에 걸려든지 바로 후에 걸려서서 상승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매매인데요. 이 매매를 보시게 되면, 자, 매도 세력이 힘쓰고 매수 힘쓰고 계속 행보 구간을 서로 매도와 매수가 싸우죠. 그래서 행보 구간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형성이 된 상태에서 이런 저항 라인을 매수 세력이 또 돌파를 해줍니다. 돌파한 상태에서 그러면 이쪽이 이렇게 내려왔던 매도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세력들의 본절은 바로 여기가 될 수 있겠죠. 다시 지워서 이쪽이 본절 라인일 거예요, 아마. 이 매도했던 애들의 본절 라인인데, 이런 라인에 주가가 내려올 때는 이쪽이 본절 라인에서 악성 매도 물량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오면 물량들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장이 이렇게 메이저들은 절대 주지 않죠. 주지 않고 바로 상승으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쪽에 있는 악성 매도 물량들을 다 소화시키고 메이저들이 다 소화시키고 다 받아줍니다. 다 받아준 다음에 상승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보다 본절 라인 가기 전에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 다음 차트 보시면 그럼 매도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힘을 싸워요. 매도와 매수가. 매도, 매수, 매도, 매수. 힘을 싸워서 행보 구간을 만들었는데 행보 구간을 돌파를 해요. 돌파를 하면 이쪽에 있던 악성 물량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본절이거든요. 본절은 기다리고 있는데 시장을 이끄는 메이저들은 절대 주질 않고 바로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데서 바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차트 보시면 이제 차트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래 네가 얘기한 아도스가 얘기한 외봉과 외봉의 사이 좋다. 중간 라인 좋은데 과연 중간에 어디 라인에서 매수를 해야 되냐. 이게 많이 궁금하실 건데요.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외바닥인데 중간 라인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의 매수니까 시가 라인에서 진입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쌍봉이었을 때는 음봉의 시가 라인에서 진입하시면 되겠죠. 그럼 바로 매도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외봉과 외봉의 중간 라인에서 하면 수익을 주죠. 외봉의 힘이 세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 외봉의 힘이 세니까 한번 눌렸다 이런 큰 수익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나스닥 480틱봉입니다. 480틱봉이라 이 정도 수익도 큰 수익이에요. 따지면은. 근데 이게 틱수가 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건데요. 또 보시면 한번 또 활용을 한번 해볼까요? 그렇다면 외바닥과 외바닥이 중간에서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으면 수익을 여기까지 주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또 생성이 되죠. 이 수익을 줬으니까 외봉과 외봉이 또 만들어져요. 시가 라인에서 사면 다시 여기서 수익을 매도로 수익을 크게 주죠. 그래서 이쪽 외바닥과 외바닥에서 내가 잡은 수익을 이쪽에서 바로 외봉과 외봉의 수익에 스위칭 매도하시면 돼요. 이런 데서. 수익을 끌고 가다가 다는 못 끌고 가겠죠. 흔들면서 가니까. 그래서 중간 정도 반청 정도 하든지 몇 계약, 단계약 정도 남겨놓고서 바로 스위칭 매도해서 이런 큰 수익을 얻으시면 됩니다. 이런 데도 보이죠? 외바닥과 외바닥. 이런 중간 라인에서 매매하면 주가가 와서 바로 튀게 돼 있습니다. 또 다른 쪽도 보시면 뭐 약수익이겠지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외바닥과 외바닥. 중간. 이런 데서. 뭐 이게 작은 수익 같아도 이게 480팁이라 30팁 이상의 수익은 졌습니다. 자, 다음 차트도 보니까 오늘은 차트를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좀 보시면서 실거래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되시라고요. 이것도 역시 나스닥입니다. 제가 나스닥을 좋아해서 나스닥만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 나스닥인데 마찬가지예요. 자, 하락하는 주가가 외바닥을 만들죠.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상승했을 때 이쪽 외바닥이 형성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쪽 라인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근데 주가가 내려와서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가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쌍바닥이 되는 거죠. 그럼 외바닥과 쌍바닥이 중간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런 자리에서 보시다시피 내려오던 주가가 바로 큰 수익으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서 잡아서 끌고 가고 있으면 내려오면서 하락 N자를 만든 걸 봤잖아요. 그럼 외봉과 외봉의 중간 라인이 딱 걸리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수익을 얻고서 상승으로 이끌고 있을 때 여기도 제 매도 타점이잖아요. 여기서 바로 청산과 동시에 매도 포지션으로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올라가면서 이렇게 흔드는 구간, 이게 480틱봉이라 이게 흔들 구간이 되게 큽니다. 120틱봉이나 30틱봉으로 오면 엄청나겠죠. 흔들었지만 여기서 바로 한 반청이나 청산하세요. 볼리즘선도 중간선 21선 터치하는 거 보고서 바로 청산하고 나머지 두 계약이나 단계약을 난 여기까지 한번 스위칭 매도까지 끌고 가보겠다. 그러면 수익을 먹고 다시 이쪽에서 매도 수익 먹고 또 먹고 이런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데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되시나?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외봉과 외봉의 시가. 자, 걸리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뭐 보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이것도 법칙이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이런 기법도 있다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 차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기후에 설명했듯이 어깨 지지 매매입니다. 자, 내려오던 주가가 여기서 횡보와 지지를 합니다. 지지하고 다시 내려가서 외봉을 만들죠. 외바닥을 만들죠. 바닥을 만들고 상승할 때 이 저항대를 돌파할 때 바로 여기서 등타기 하는 겁니다. 상한가 따라잡기 주식으로 따지면. 그럼 이 정도 수익을 먹고 내려오는 주가에 다시 지지를 3번이나 하는 거 보이시죠? 예. 다시 여기서 또 매수로 또 먹고 그래서 1차에서 여기서 먹고 2차에서 여기서 먹고 2번의 매매가 가능한 거죠. 가능한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등 타서 수익을 창출하고 싶은데 어디서 청산해야 되냐. 대부분 전문가들이 진입은 잘하는데 청산을 어디서 할지 잘 모르시는데 트레이더 분들이요. 근데 그냥 외봉과 내려오면서 만들었어요. 외봉과 외봉에 시가라인 이런 데 청산하시면 돼요. 짧게 수익 먹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매도 스위칭 가서 이쪽에서 다시 수익을 얻으시면 되는 거죠. 뭐 되게 쉬워 보이는데 좀 어려운 매매긴 합니다. 예. 근데 차트를 유심히 보시면 이러한 법칙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한번 차트를 유심히 복기하시면서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오던 주가가 지지를 만들고 외봉을 형성합니다. 외봉 형성하고 내려가는데 여기서 등타기가 안 됐어요. 돌파하지만 등타기가 안 됐지만 되돌림이 들어오죠. 내려갔다가 되돌림 들어오는데 내 지지라인에서 저희는 여기서 기다릴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러면 주가가 바로 여기서 매도로 해서 큰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파동과 파동 매매도 한번 보시면 자, 파동에 매도니까 시가 라인이겠죠. 그럼 여기서 걸려서 이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약하게 체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마치 외바닥과 외바닥의 시가 라인인데 체결이 안 됐는데 이런 것도 아쉬워하는 것보다 거의 기법들이 맞구나라고 좋아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또 이런 게 오시면 수익을 내시면 되니까요. 자, 이것도 이제 아까 제가 기호로 설명드렸던 횡보 상승 혹은 하락 패턴에 대한 그런 설명인데요. 자, 내려온 주가가 매도 세력이 매수, 매도 횡보 구간을 거칩니다. 횡보 구간을 거쳤는데 횡보 구간 전에 걸려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매도 애들이 악성 매도 물량들이 던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 자기가 지금 자꾸 손실이 나고 있거든요. 그럼 내려오면 본절만 알아. 본절은 내가 다 던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을 이끄는 메이저들은 오기 전에 바로 날아갑니다. 근데 저희들은 미리 전에 걸릴 거 아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있으면 이런 큰 수익이 나는 것이죠. 그럼 이쪽에서도 마찬가지 올라갈 때 외봉과 외봉의 중간 라인에서 기다리면 또 수익이 나게 돼 있는 거죠. 예. 다음 차트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매도의 그 횡보 매도에 대한 파동 매매인데요. 자, 횡보입니다. 매도 싸우죠. 싸워서 주가를 시원하게 돌파해 줍니다. 여기서 또 악성 매도 물량이 본절 라인 기다리겠죠. 자기가 매매 타점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내려온 주가는 손절 라인 얘들 평균 단가까지 안 가요. 중간에 털어서 바로 내려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라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수익을 내게 돼 있습니다. 자, 보시면 또 다음 차트를 보실까요? 자, 이 차트인데요. 이 차트는 이제 제가 5월 4일이었을 거예요. 5월 4일 날 우리 그 박진영 앵커님께서 그럼 매도 타점의 진입 자리는 없겠냐 해서 제가 그때 골드는 파동 형성되면서 보고 오일은 매수 타점이 있고 유로도 매도 타점이 있다. 그리고 S&P도 매수 타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S&P는 아직 매수 타점이 오지 않았고요. 오일하고 유로는 매도와 매수 타점이 와서 수익이 냈던 거를 제가 복귀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때 얘기했던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물어봤을 때 제가 이 라인에 오면 주가가 걸리게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다를까 올라오다가 이게 아까 무슨 매매일까요? 횡보 전 매매겠죠? 횡보 전 주가가 본절 라인, 애들의 본절 라인까지 안 오고 중간에 분명히 틀어버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횡보 전에 걸려준다고. 이런 매매 될 수도 있겠네요. 외봉과 외봉의 중간 라인 매매 되겠죠. 두 개의 매매 기법이 겹쳤으니까 확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이런 수익을 냈던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5월 4일 날 추천드렸는데요.
바로 그 다음 날인가 아마 자리가 왔을 겁니다. 네, 이런 매매고요. 또 보시면 만약에 이런 데도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올라오면 주가가 걸리게 돼 있습니다. 자, 다음 차트 보시면 이게 이제 이 나스닥인데요. 나스닥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외봉을 형성하고 지지 라인을 거치죠. 돌파해줄 때 등 타서 이 정도 수익을 얻는 겁니다. 어울린 다음에 1차 매도를 제가 여기서 했잖아요. 매도에 수익을 얻었으면 2차 매도 자리를 되돌림이 올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되돌림이 왔을 때 다시 그 자리에서 기다리면 다시 2차로 이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제가 1강 때 쌍바닥에서 말씀드렸는데 외바닥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추세는 아무 데나 그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게 만들어질 때 추세는 그을 수가 있는데 추세는 그어졌다고 해서 주가가 내려오면 추세선 믿고 여기서 진입을 한다. 그렇게 매매하시면 승률이 낮아집니다. 당연히 그렇게도 수익이 날 수도 있는데 승률이 낮아지니까 그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추세선이 그어졌다면 내가 생각하는 저항대를 어떻게 돌파했는지 돌파할 때마다 추세선을 맞았을 때 진입.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진입. 그래서 이런 수익을 얻으시는 겁니다. 이 추세선 매매는 제가 시간이 날 때 4강쯤에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보하라 가고 있죠. 횡보하라. 이런 추세선을 그을 수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자, 이게 최근 파동이 우선입니다. 최근 파동이 우선인데 최근 파동보다 주가 저점이 위에 있으면 이건 죽은 파동이라 아예 신경을 안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최근 파동이고 이게 죽은 파동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외바닥과 외바닥의 중간 라인 하면 걸려서 이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차트 보시면 다음 차트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횡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이 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더스가 얘기했으면 여기서 걸려야 되는 거 아니냐? 횡보 전에 걸려서 수익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이나 반문을 할 수 있는데 왜 여기서는 안 걸리냐면요. 횡보 기간이 길으면 제가 전에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한 번에 돌파합니다. 그냥 조금 배우신 이제 공부를 하셨다는 이제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은 이런 횡보 구간이 있으면 여기서 절대 못 넘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횡보 구간이 길면 길수록 돌파는 한 번에 합니다. 가서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냥 한 번에 대부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횡보 구간이 길었을 때 이런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돌파하는 거 보고 이런 데서 매매할 수가 있겠죠. 돌파하는 거 보고서 눌림 줬을 때 여기서 매매해서 수익이 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추세선이 그어질 수가 있겠죠. 추세선이 그어지면 수익이 날 때도 우리가 이 저항대 이런 데를 돌파할 때마다 추세선 믿고 하지 마시고 내가 생각하는 저항대를 돌파할 때마다 매수해서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추세선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5월 4일 날 추천했던 그 5일 매매였는데요. 5일 매매인데 제가 그때 이제 물어보셔서 이 67.85 라인하고 67.51 라인에 이쪽에 강력한 지지층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내려오면서 주가가 바로 걸려서 상승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게 보면 제가 하루 5월 5일, 5월 8일, 5월 9일 3일을 기다렸던 매매입니다. 3일을 기다렸는데 3일 동안 기다리고 매매를 안 했냐? 그건 아니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떠한 파동을 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매를 즐기세요. 충분히. 즐기시고 수익이 나시고 즐기시고 있다가 내 매수 타점은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는 기간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내가 생각한 매수 시점이 올 때까지 매매를 즐기시다가 내가 생각한 매수 타점이 오면 바로 여기서 이런 수익을 얻으시면 돼요. 선 지우지 마시고요. 항상 주의 있게 보시면 돼요. 이게 아까 전 차트를 좀 확대한 겁니다. 자, 이렇게 내려오는데 겁 많이 먹으실 거예요. 음봉 오니까 바로 자기가 HTS 거래창에서 주문을 넣었던 거를 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무서워서요. 하방으로. 그리고 절대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생각한 수익 모델이 있기 때문에 수익 모델에 입각해서 진입하시면 돼요. 그럼 내려왔다. 바로 눌리고서 바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아무리 밑으로 제가 많이 얘기하죠. V자로 내려오면 V자로 반등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V자로 내려와서 V자로 반등해요. 그건 이치고요. 대신 이제 매수를 올리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힘이 많이 드는데 뭐 매도는 한 번에 내리기 때문에 V자로 많이 내려오는데요. 이런 겁먹지 마시고 내가 생각하는 수익 모델에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외봉. 참 쌍바닥을 형성했죠. 그럼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돌파할 때마다 진입, 수익. 뭐 제가 아까 계속 설명했던 게 이 파동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걸 파도를 탄다고 하는데 파동 매매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제가 파동 매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 보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제 개인 방송이나 아니면 다른 방송에서 조금 더 심화적으로 들어갈 거고요. 항상 매매함에 있어서 시장 참여자가 됐을 때는 이런 차트를 어떠한 기법이 있다, 어떠한 기술적 기법이 있다면 차트를 자주 보세요. 차트를 보면서 복기를 하시고 그리고 매매함에 있어서 복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매매를 했으면 다음 날 내가 매매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실수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잘했으면 내가 어디서 어떻게 해서 수익할 때 여기서 잘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복기하시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익 모델에 대한 승률을 높이는 그런 시장의 참여자가 됐습니다.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요. 차트 보는 거, 복기하는 거 열심히 하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더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 움직임의 신호를 미리 알 수 있는 이 파동 매매 기법도 속 시원하게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실 때 바로 적용해 보셔도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 지금 실시간으로 문자 참여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퀴즈가 아주 어렵지는 않았지만요. 그래도 힌트 기다리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트레이더님, 퀴즈 힌트와 함께 한 번 더 내주시죠. 네. 투자에 참고할 만한 경제 지표가 아닌 것은 1번 원유 재고, 2번 미국 실업률, 3번 라면 소비량인데요. 뭐 저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뭐 이 소비량은 뭐 투자의 경제 지표에 참고할 만한 그런 지표가 아니겠죠. 예. 네, 이렇게 힌트까지 들어봤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